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투자하는 종목들의 시세가 2배씩 올라가는 레버리지 ETF들이고요.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기쁨이 2배로 커지는데, 그렇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마음이 2배로 아픕니다. 그리고 시장이 업다운이 심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점점 주가 상승분이 약간씩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에 너무 익숙이 되면 한 배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조금 시시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배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은 짧게 활용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참고 삼아가지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국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를 하려면 교육을 먼저 들어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전 교육 이수 번호를 입력해야만 비로소 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금융투자협회 학습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가이드, 이러한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데 3,000원을 결제해야 들을 수가 있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교육을 다 듣고 나면 수료증 번호를 주는데, 바로 이 번호를 조금 전에 보셨던 사전교육 이수 번호에 입력을 하시면 레버리지 ETF도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마별로 레버리지 대표 상품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한국 코스피 200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코스피 200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은 크게 현물과 선물로 구분이 되는데, 두 그룹으로 상품이 있지만 저는 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만 정리를 해보았고요. 대표적으로는 코덱스, 타이거, 그리고 에이스 레버리지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 상품은 모두 2010년대 초반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조금 있는 ETF 상품들이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를 보면 코덱스가 약 2조 2천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자산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코스피 200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코덱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사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에이스 레버리지 상품이 1년간 약 68% 정도로 다른 상품들보다는 수익률이 약간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수료를 보면 코덱스가 1.16%로 가장 높았고, 타이거는 0.66%, 그리고 에이스가 0.5%로 실제 수수료가 가장 낮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 차이가 조금 크게 나는 편이긴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을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수수료 차이를 느끼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상품은 수수료가 2배 정도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규모 차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려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코덱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들이고요. S&P 500 지수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지수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분들은 주로 나스닥 100을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은 화면 보시는 두 개가 있고요. 타이거와 코덱스 상품이 있는데, 코덱스 상품은 환해지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는 환율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상품은 21년 말과 22년 초에 상장을 했었고 자산 규모가 약 2천억 원 정도로 비슷하지만, 그래도 코덱스가 약 2,300억 원 정도로 조금 더 자산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환율 영향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1년 기준으로 보면 환노출되는 타이거 상품은 54.2%로 코덱스보다 약 13% 정도 수익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렇지만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코덱스가 타이거보다는 7% 정도 더 높던데, 그러므로 두 상품 모두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 상황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좀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타이거는 실제 보수가 0.37%, 코덱스는 0.1%가 더 많은 0.48%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 내용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시장에 투자하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모두 15.4%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차익에도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매 차익이 금융소득에도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크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기게 되고요. 종합소득이나 건보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러한 세금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요. 투자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빅테크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들입니다. 미국 빅테크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상품은 두 개가 있는데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와 플러스 미국 테크 탑10 레버리지가 있고요. 두 종목은 23년 7월과 9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상장한 지 약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를 보면 에이스가 1100억 원 정도 되니까요. 플러스보다는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5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에이스는 6개월 동안 42%였고 1년 동안은 72% 수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상품도 비슷하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지만 에이스보다는 약간 적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스 상품을 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상품은 실제 보수가 0.6% 정도로 수수료는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반도체 종목들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들이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품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 종목들을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품은 타이거 반도체 탑10과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가 있고요. 둘 다 작년 가을에 상장을 했었는데 자산 규모는 코덱스가 1,500억 원 정도이니까 타이거 상품 대비 약 3배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상품 역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 달에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가 폭발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만 거의 4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간별로 비교를 해보아도 코덱스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타이거는 2%가 넘어가니까 수수료가 아주 많이 부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상품 중에서는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가 더 인기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 반도체를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미국 반도체 종목들을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미국 반도체 종목들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을 제가 찾지 못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이거 상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라는 상품인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이 상품은 22년 4월에 상장했는데 현재 자산 규모는 약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최근 한 달간은 22.7% 상승하고 있었고 1년으로 보면 약 31%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0.77%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실 상품들은 한국 테마 상품들인데요. 바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 시장을 끌고 왔던 조선과 방산 섹터를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 섹터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려면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고요. 올해 7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 자산 규모는 약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산 섹터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도 코덱스에서 이번 달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코덱스 K 방산 탑10 레버리지라는 상품이고 현재 약 300억 원 정도로 자산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레버리지는 최근 한 달 동안 6.8% 수익이 나오고 있었고 방산 레버리지는 이번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체크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상품들이 올해 초에만 상장을 했었어도 퍼포먼스가 엄청났을 텐데 상품이 등장한 시기가 약간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울 조선 레버리지는 실제 수수료가 약 0.6% 정도이고 코덱스 방산 레버리지는 기본 수수료가 0.64%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차 전지 섹터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2차 전지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은 타이거 2차 전지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대표적이고요. 타이거는 2021년에 상장했고 코덱스는 23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코덱스가 약 2년 늦게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자산 규모가 코덱스는 약 3,300억 원이니까
타이거보다 3배 정도 더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최근 3개월간은 10%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다시 10% 넘게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년으로 보아도 60%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면 2배로 마음이 아픈 레버리지 효과를 잘 보여주는 상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적은 비중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상품은 실제 수수료가 약 1.1% 정도로 공교롭게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상품은 바로 금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올해 들어서 금도 아주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상품도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려면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라는 상품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금 현물이 아니라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환해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품인데 자산 규모가 130억 원 정도이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약 21% 상승을 했고 1년으로 보면 거의 70%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1년 동안 금이 35%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 가격이 정말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규모 금강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금은 유한한 자원이니까요.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겠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실제 수수료가 0.7% 정도 적용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 준비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남은 한 해 좋은 투자하시고 자산 많이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